이어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은 왕의 업적입니다. 또 인물에 대한 문제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료를 한번 보시면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겠지만, 자, 정확하게 역시 키워드를 찾아내시고 내용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왕의 유언에 따라 동해 입구의 큰 바위 위에서 장례를 치렀답니다. 그런데 왕이 변해서 용이 되었다고 세상에 전한대요. 그 바위를 가려서 대왕석이라고 한대요. 아, 이미 나왔네요. 대왕석 나왔고요. 그 왕이 변해서 용이 되었답니다. 자, 어디에 대한 내용이냐? 바로 대왕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게 뭡니까? 문무왕릉이 되겠죠. 문무왕릉. 바로 태종 무열왕의 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신문왕의 아버지였던 바로 삼국통일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문무왕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문무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됩니다. 다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만 여러분들 찾아내시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딱 나오면 머리 아프니까 이제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잘, 입력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보겠습니다. 자,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는 합니다. 정전을 지급하였다. 이거 언제냐면요. 신라 성덕왕 때, 이게 성덕왕 때. 성덕왕 때. 선덕이 아니고요. 성덕왕 때입니다. 정전을 지급하였다. 두 번째,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국학 설립, 유학 교육, 국학. 언제죠? 바로 신문왕 때, 통일신라 신문왕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문왕 때. 자, 그 다음 세 번째, 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대가야 정복 언제죠? 바로 진흥왕 때 얘기죠. 진흥왕 때. 대가야 정복했다. 금관가야는 언제 정복했죠? 예, 법흥왕 때 정복한 거죠. 그쵸? 예. 4번, 독서 삼품가를 실시하여 인재를 등용했다. 독서를 통해서 삼품, 그죠? 품을 나눈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제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언제냐면 통일신라, 신라 하대에 있었던 원성왕의 얘기입니다. 원성왕, 신라 하대에 있었어요. 신라 하대 하도 진골 귀족들의 어떤 힘이 강하다 보니까 원성왕이 이 독서 삼품가를 실시해서 능력이 있는 인재,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뽑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라는 계속해서 진골 골품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분제에 의해서 이제 그 관리들이 등용이 되는 그런 형태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원성왕이 독서 삼품가를 꺼내 들었는데 결국 진골의 반대로 실패하고 말았죠. 5번 가겠습니다. 나당전쟁에서 승리하여 삼국통일을 일으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다. 바로 676년도 삼국통일의 주역. 그 당시의 왕이 바로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문무왕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도 문무왕의 업적하면 여러분들 꼭 삼국통일이라는 걸 여러분들 찾아내시면은 이 문제는 매우 쉽게 여러분들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12번 갈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다음 상황이 어떤 거냐 보겠습니다. 청해진 나왔네요. 이미 벌써 장보고에 대한 얘기구네요. 예, 장보고. 자, 청해진 나왔습니다. 지금의 이제 전라남도 완도에 위치해 있는 청해진, 궁복이라고 한다면 이제 장보고의 원래 이름이 되겠죠. 궁복. 궁복이 자신의 딸을 왕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원한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장보고의 난입니다. 자, 장보고의 난. 언제죠? 바로 신라 하대입니다. 신라 하대. 신라 하대, 어떻게 보면 지방 세력들의 반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장보고의 난이 되겠죠. 당시 이제 왕이라고 한다면 어느 왕이었냐면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성왕이에요. 당시 이제 문성왕이 자신을 왕에 오르게 해줄 수 있었던 장보고에 대한 보답으로서 이제 장보고의 딸을 자기의 왕비로 삼고자 했었지만 당시 이제 진골 귀족들이 이 장보고의 태생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원래 천민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골들의 반발로 인해서 결국은 왕비에 오르지 못했고 결국 장보고가 거기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던 거죠. 바로 신라 하대 때 대표적인 지방 세력의 반란하면 장보고의 난 여러분들 떠올리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정답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시기의 모습이죠. 시기 모습 항상 나옵니다. 자, 지방의 20이 담노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언제죠? 백제 무령왕 때 얘기죠. 무령왕 때. 두 번째, 왕의 장인인 김움돌이 반란을 일으켰다. 김움돌 모욕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언제냐면요. 통일신라 신문왕 때 얘기예요. 그렇죠? 신문왕 때 김움돌이 반란을 일으켰고 여기에 신문왕이 김움돌의 모욕 사건을 결국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왕권을 강화해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제를 지급하고 국학을 설치하고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군사제도를 정비하는 등 왕권이 전제화되는 그런 어떤
그 기반을 마련했던 왕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신문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무열왕 직계자손이 왕위를 세습하였다. 이건 신라, 요거는 신라 중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열왕이 왕이 된 후에 그 직계자손들, 무열왕 직계자손이 왕이 됩니다. 이 언제부터냐면요. 신라 중에 무열왕부터 해서 언제까지죠? 해공왕 때까지. 근데 해공왕이 결국 어린 나이에 피살이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왕권이 추락해가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신라 하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게르부 등 오부 출신의 귀족들이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게르부 나옵니다. 게르부, 전로부, 연노부, 순노부, 소노부 나오면은 어디죠? 예, 고구려 얘기예요. 고구려. 고구려 초기 얘기입니다. 초기 연맹왕국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5번 가겠습니다. 지방에서 호족들이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바로 이게 신라 하대 때 모습이죠. 신라 하대 때 모습 여러분들 간단하게 떠올려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신라 하대 왕권 다툼이 아주 극심해집니다. 왕권 다툼이 극심해지면서 중앙 귀족들의 그 어떤 투쟁, 그렇죠? 왕권에 대한 어떤 그런 투쟁의 모습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지방에 있었던 지방 세력들이 이제 힘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호족들이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지방 곳곳에서 그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견훤을 중심으로 하는 후백제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궁예를 중심으로 하는 후고구려가 형성되면서 후삼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지방에서 이런 호족들이 바로 그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형성하게 되는 그 과정의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13번 가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연화문 와당이 나왔네요. 연화문 와당. 와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와예요. 기와를 얘기합니다. 연화문이라고 하면 연꽃을 얘기하는 연꽃무늬의 어떤 기와가 바로 연화문 와당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요걸 좀 모르신다고 할지라도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뭐 쭉 보시면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연화문 와당이 출토되었고,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었다. 자, 고구려 문화 계승 있고 연화문 와당 나옵니다. 그리고 연해주 지역이랍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디 지역인지 충분히 여러분들 유추하실 수가 있죠. 바로 발해에 대한 내용이죠. 발해. 자, 발해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발해 문화유산 충분히 몇 개 여러분들에게 아마 언급드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요, 어디 문화재냐, 문화유산이냐, 고구려의 문화유산이에요. 뭡니까? 연가 7년명 금동 열의 입상이에요. 불상이 서 있죠. 그래서 입상이라고 하죠. 연가 7년명. 자, 이게 정확하게 이제 연가 7년명이나 539년도를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이 불상, 이 광배 뒷면에 언제 이 불상이 제작되는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오래된 기념명, 그 기록이 있는 불상이다. 그래서 이제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 되겠고요. 자, 이건 고구려의 어떤 문화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요거는 백제입니다. 백제. 잘 보죠? 도교와 관련된 거죠? 도교와 관련된 거. 금동대항로, 백제 금동대항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와 관련이 있다? 예, 도교의 어떤 그런 유행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은 이제 발해 석등이에요. 바로 정답이 3번이죠. 발해 석등. 석등입니다. 4번은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신라 하대 때 유행했던 뭡니까? 바로 승탑이죠. 승탑. 언제죠? 예, 통일신라 때. 통일신라 말이죠. 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라 하대라고 불리는 그 통일신라 말입니다. 정확히 이제 얘기한다면은 쌍봉사 철감 선사탑입니다. 철감 선사탑. 우리가 선사탑이라고 하는 게 승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탑을 또 다른 말로 이제 선사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입니까? 고구려죠. 고구려의 예, 돌무지 무덤입니다. 장군총이죠. 장군총. 돌무지 무덤. 장군총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장군총. 광개토대왕 무덤인지 강수왕 무덤인지 정확하게 누구의 무덤인지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또 활동, 또 그의 활동, 또 인물 문제입니다. 예, 그가 동생과 함께 봉사를 올리기를 살펴보건대 적신 이의민. 자, 이의민이 나오네요. 이의민 하면 대표적으로 뭡니까?
예, 무신 정권기 때 천민 출신으로서 최고의 어떤 지배층까지 올라갔던 인물이 바로 이의민이죠. 자, 이 당시에 이의민에 대해서 상당히 나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봉사를 올렸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고려에 대한 얘기라는 거.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시 키워드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봉사. 자, 이 봉사에 대한 얘기는 봉사 10조죠. 요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봉사 10조. 봉사 10조를 이제 왕에게 올렸던 인물 하면 누가 있냐? 바로 무신 정권기 때 대표적인 인물이죠. 최충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충원. 그의 동생은 뭐 최충수라고 있는데, 그와 함께 이제 봉사를 올렸다 하면서 이제 그 밑에, 그 앞서 있었던 그 이의민에 대해서 마구마구 이제 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올리면서 이렇게 하셔야지만 나라가 빛나게 중흥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왕에게 올리는 거죠. 약간 좀 형식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는 누구다? 바로 최충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충원. 봉사 10조. 바로 무신 정권 때의 뭔다? 무신 정권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신 정권기 중에 최충원이 이제 한마디로 최씨 정권의 출발점이죠. 최씨 정권. 무신 정권기 중에서 그나마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최씨 정권 때 출발점이 됐던 인물이 바로 최충원입니다. 최충원에 대한 얘기 보겠습니다. 자, 교정 별감이 되어 국정으로 장악하겠다. 정답이 1번이네요. 우리 최충원 때 하면 뭐가 설치되었다? 교정 도감이 설치되었다. 라는 거 우리가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쵸? 교정 도감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이제 최충원이 만들었던 당시의 최고 권력기구다라는 거 이렇게 익히 알고 있지만 사실은 처음에 만들 때는요, 정적들, 나의 어떤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고 감찰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바로 교정도감. 교정도감의 이제 최고 관직이라고 한다면 바로 교정별감이죠. 교정별감이 누구였다? 바로 최충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 최충원이 만들었던 교정도감. 거기에 이제 자신이 교정별감이 되었고 국정을 장악했다라는 거.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럼 2번 나머지 오답들도 한번 볼게요. 왕권을 제약하던 기구인 정방을 폐지하다. 정방 폐지. 정방이란 건요. 언제 설치됐냐면 바로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우 때 설치됐어요. 한마디로 인사권을 장악하는 거였어요. 무신정권 때 바로 최우가 자기 집안에다가 정방이라는 걸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 입맛에 맞는 그런 관리들을 뽑고 그 사람들을 자기 주변 세력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방을 이 당시에 설치가 된 거지만 정방을 폐지한 건 언제냐면 고려 말에 언제죠? 공민왕 때 얘기예요. 공민왕은 왕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바로 이 정방이라는 걸 폐지시켜버렸죠. 자, 3번 시무 28조를 올려서 지방간 파견을 건의하였다? 건의하였다? 요거는요. 바로 성종 때, 고려 성종 때 누가 올렸냐면 최승로라고 하는 인물이죠. 예, 육두품의 후예가 되겠죠. 바로 이 최승로가 바로 시무 28조에서 지방간 파견을 건의하기도 했었습니다. 4번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로 이동하여 대모황제를 받아. 진도로 이동했답니다. 삼별초 이끌고 삼별초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갔는데 진도로 갔을 때 이 삼별초를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죠? 배중손입니다. 지휘자가 바로 배중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전민변정도감을 책임자로 임명되어서 전민변정도가 불법적으로 소유한 노비들을 양민으로 풀어주는 그런 어떤 정책을 맡았던 그 기구가 바로 전민변정도감이에요. 여기 책임자로 임명되었던 인물, 이것도 이제 왕을 얘기한다면 공민왕 때이고요. 이 책임자였던 인물은 누구였죠? 바로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였었죠. 신돈. 신돈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가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주조 화폐랍니다. 우리나라 주조 화폐. 주화. 뒷면에 동국이라는 글씨가 쓰고 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라고 한다면요. 언제냐면 고려 성종 때로 갑니다. 고려 성종 때 처음으로 이제 화폐를 주조하게 되죠. 그게 뭘까요? 바로 건원 중보라고 하는 화폐입니다. 건원 중보라고 하는 화폐. 자, 이 건원중보 화폐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주조됐지만 이제 아직까지 고려 시대에도 사실은 고려 성종 때 건원중보도 있고요. 숙종 때 고려 숙종 때 가면은 고려 숙종 때 가면은 뭐 사만통보, 뭐 해동통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은병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지형을 본떠서 만들었던 활구가 있어요. 입구가 넓다 그래서 활구라고 불렸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화폐에 대한 어떤 그런 쓰임새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 화폐들이 유통이 상당히 부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 때 숙종 때, 조선 후기, 조선 숙종 때 만들었던 이제 그 상평통보가 이제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 쓰임새가 쓰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언제? 바로 건원중보, 바로 고려 성종 때, 고려 초기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나라의 경제 상황이죠. 고려의 경제 상황입니다.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모내기법 확산, 이거 언제예요? 조선 후기 때예요. 조선 후기 때. 그쵸? 조선 후기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작물이 재배했다. 구황작물. 자,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중국, 청으로부터 들어왔었고요. 고구마는 이제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던 구황작물입니다. 자, 요것도 역시 언제죠? 조선 후기 때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삼포가 개항됐답니다. 삼포라고 한다면 부산포, 연포, 제포라 그래갖고 지금의 부산, 울산, 그다음 진해 지역이죠. 요게 이제 개항되어서 일본과 교역을 했다. 요거는 이제 언제죠? 조선 초기, 예, 세종 때입니다. 4번 가겠습니다. 수조의 시전을 감독하는 경시설을 설치했다. 자, 고려시대 때 이제 시전이라는 게 처음 설치가 되고요. 여기 이제 경시서라고 그래갖고 이제 상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뭐 불법적 상행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감독하는 기관의 어떤 그 기구가 바로 경시서인데 요게 바로 이제 고려 초기 때 이제 설치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기록한 농사직서. 농사직서는 언제죠? 역시 세종 때의 농사직서.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기록한 책이 이때 편찬이 되죠.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가겠습니다. 백제 무왕의 꿈이 서려 있는 땡땡. 보겠습니다. 무왕 때 만들었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라는 거. 그다음 무왕의 설화. 무왕. 백제 무왕이죠. 예. 그리고 이제 보니까 미륵사지 석탑. 그리고 미륵사지가 나오네요. 왕궁리 유적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동네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금마저라고 불렸답니다. 금마저. 자, 금마저. 우리 금마저 나오면 딱 여러분 떠올리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고구려 부흥운동 때 안승이 금마저에서 부흥운동을 펼쳤다. 우리 고구려 부흥운동 하면요. 우리 건모잠, 그 다음에 고현무, 안승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건모잠이라는 데가 고현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고구려 지역에서 부흥운동을 펼쳐나갔다면 약간 좀 독특했던 게 이제 이 당시 보장왕의 서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안승, 그렇죠. 안승이라는 인물이 어디에서 이 백제 지역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다라는 거야.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는데 이 지역이 금마저라는 곳이다. 금마저가 어딜까요? 지금의 익산 지역입니다. 익산. 익산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 이제 뭐 우리 미륵사지 하면 떠올리는 게 뭡니까? 떠오르는 게 바로 미륵사지 석탑이죠. 미륵사지 석탑. 그 미륵사지 석탑하면 제가 앞에서 항상 그 지역 이름 좀 붙이면 좋다고 했죠.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되겠죠. 바로 익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익산. 자, 익산 지역에 대한 사실로 옳은 걸 찾아내면 돼요. 조선 형평사가 창립되고 개최됐다. 형평사, 이거는 근대사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1923년도 얘기인데 어디서 처음에 개최가 됐냐면요. 진주에서 개최됩니다. 진주 어디예요? 경남 진주. 여기에서 개최됩니다. 아니죠. 자, 2번. 안승이 왕으로 봉해진 보덕국이 세워졌다. 바로 이게 안승, 바로 2번에 대한 내용이죠. 2번. 금마저 나옵니다. 금마저,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고구려 부흥운동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하셨다고 한다면 이게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자, 3번.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체결됐다. 이거 어디죠? 강화도죠.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라고 불리는 강화도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조선 후기 만상의 근거지. 만상의 근거죠. 청과의 무역을 전개했다.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사상 중에 하나죠. 바로 만상입니다. 의주만상이라고 불리죠. 의주만상 어디예요? 청과의 교육을 하려면 청나라와 가까이 된다.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의주적입니다. 의주. 압록강 유역에 있는 의주가 되겠고요. 5번 가겠습니다. 종안식 등을 중심으로 조선물산장려회. 조선물산장려 역시 근대사에 관한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언제 발족이 됐냐? 어디서? 평양에서 발족이 되죠. 조선물산장려회. 우리 근대사를 또 열심히 공부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조선물산장려회가 어디서 개최되었는지, 어디서 발족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가겠습니다. 왕이 왕의 제위식에 볼 수 있는 모습. 자, 근데 지문을 보면요. 역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앞에서도 계속 언급드렸습니다. 뭐를 보라고요? 키워드 보라고요. 뭐가 있습니까? 쌍기가 있어요. 쌍기. 다른 거를 좀 몰라도, 그리고 쌍기를만 알고 있어도 되지만 딱 보시면 뭡니까? 뭐 시무책을 시험하여 진사를 복귀했고 급제자를 발표했고 뭘 합격시켰다. 뭔 시험을 본 거네요. 우리가 이제 시험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과거제가 있잖아요. 과거제. 그렇죠. 과거제. 자, 과거제가 처음 언제 시행되는지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돼요. 고려 광종 때입니다. 고려 광종 때. 누구의 건의에 의해서? 바로 쌍기의 건의죠. 쌍기. 쌍기란 우리나라 이름 같지가 않죠. 바로 이제 중국 후주 사람이에요. 중국 후주 사람인데 우리 고려로 기화했던 인물이 바로 이 쌍기란 사람인데 쌍기가 건의합니다.
건의해서 이제 과거제가 실시되는데 지공고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는데 지공고란 게 뭐냐면요. 지금 치면 시험 감독관. 예, 시험을 주관하는 그런 감독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공고를 임명하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과거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고려 광종 때 모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예, 보겠습니다. 여진정벌에 나와서는 별무반의 군인, 별무반이라고 한다면요. 이거 언제냐면 이 숙종 때예요. 예, 숙종 때 고려 숙종 때요? 아, 조선 숙종 때요? 아니요, 고려. 예, 고려 숙종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려 숙종 때, 정확히 한다면 1104년도에 이제 이 별무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직이 됐고요. 그게 이제 별무반이 이제 하나의 특수군대지 않습니까? 윤관이 조직한 특수부대. 아, 처음에 이제 뭡니까? 신기군, 신보군, 그 다음에 항마군, 그죠? 기병, 보병, 그리고 하나 치면은 예, 승려군대. 이렇게 해서 이제 여진을 정벌하러 갑니다. 여진을 정벌하는데 언제 여진을 정벌하냐면요. 1107년도에 여진을 정벌하러 가요. 정벌을 했죠. 이때 동북구성까지 쌓고 여진을 정벌했다는 거. 아닙니다. 자, 2번 도병마사에서 회의하는 중추원관리. 도병마사라고 한다면 이제 고려의 최고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당시에는 이제 도병마사 설치됐을 때는 국방 문제를 다루던 기구였어요. 자, 이게 언제? 바로 이제 성종, 고려 성종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성종 이후. 성종 때 이제 이성육부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되지 조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성육부에서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결국은 이제 이런 도병마사와 식목동 같은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를 또 만들어 나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면 알고 계실 거예요. 3번 국자감의 칠제의 개설을 명하는 국왕. 이거는 이제 고려 예종 때 얘기입니다. 예종 때. 예종 때 이제 사학 12도라 그래서 이제 사교육, 사학이 엄청나게 번성을 하니까 국자감을 두고는 국자감에 이제 7개의 전문 강제를 두고 뭐 또 양형고라고 하는 또 장학재단까지 두면서 관학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 예종 때 얘기입니다. 자, 4번 전시과에 따라 토집을 지급받는 관리. 전시과 언제 처음으로 전시과가 실시가 됐죠? 바로 경종 때죠. 경종 때. 고려 경종 때 실시가 된다. 5번 노비안검법에 의해서 양인으로 해방되는 물리. 나머지는 조금 약간 여러분들 모르신다 할지라도 자, 우리 광종하면 여러분 광종 항상 기억하셔요. 고려에서 4명의 왕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태조 왕건, 두 번째 광종, 세 번째 성종, 그리고 이제 고려 말에 가면은 공민왕. 그러니까 고려의 왕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 왕들 제가 언급했던 지금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 왕들의 업적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공부하시고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네. 18번 가겠습니다. 가마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또 역시 머리가 지끈지끈거립니다. 예. 근데 하나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일강. 규모가 거대하고 인체 비례가 불균형한 불상이랍니다. 자, 이거 뭐냐? 인체 비례가 불균형하답니다. 이거 언제냐면 고려 초기 때죠. 고려 초기 하면 이제 호족들이 어느 정도 정권에서의 중심 세력을 이뤘던 그 시기예요. 그때 이제 지방에도 호족들이 이렇게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호족들에 의해서 그들만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문화들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때 대표적인 게 이제 불상 같은 경우도 어떤 기존의 어떤 그런 불상보다는 좀 색다른 불상들, 특징적인 불상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제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이에요. 1번이. 논산에 있어요.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이 고려 초기 때 이 인체 비례가 불균형한 불상 맞습니다. 두 번째, 맑고 투명한 비취색의 자기.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흔히 고려 청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고려 청자. 근데 이제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비취색이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그런 비취색의 모습들.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당시 이제 순청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세기 중반 가면 여기다가 이제 뭘 새기죠. 음각을 새기면서 만들어졌던 게 상감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감청자가 있죠. 이거는 아무것도 새기지 않은 거예요. 순청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은요. 이게 뭐냐면 고려 말에 만들어졌던 원의 영향에 받아서 제작된 석탑.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에요. 원래 어디 있었냐면요. 개경에 있었어요. 개경에 있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박물관 1층에 이제 이렇게 석탑이 모셔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베을린 기둥 주인포 양식 딱 보면 나오죠. 뭡니까? 네. 무석사, 예, 무량수전이야.
대올림 기둥에 기대서서 책도 있죠? 부석사 무량수전이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은 뭐예요? 정확히 합니다. 여러분들 직지 심체 요절이죠. 요절. 자, 이거 어디서 만들었죠? 예, 청주에 있는 국가에서 청주에 있는 흥덕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그리고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본입니다. 본 금속 활자가 아니고 금속 활자로 만든 책이에요. 책. 예, 책이 바로 직지심체 요절. 언제냐면 1377년 고려 말에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번은 뭘까요? 5번. 5번은요. 직지심체 요절이 아니고요. 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요거는 뭐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최고의 가장 오래된 예, 목판 인쇄본이에요. 목판 인쇄본. 목판 인쇄본이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요. 우리 불국사 3층 석탑, 즉 석가탑의 2층 탑실에서 나왔어요. 그 해체하는 과정에서 요게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정답은 아닌 걸 고르니까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가겠습니다. 자, 제국대장공주 검령구였던 인후가 뭐 저쩌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거 다 읽어볼 필요 없고요. 검령구가 뭐냐? 밑에 나왔네요. 정답이 원의 공주가 고려에 들어올 때 따라 들어온 시종이라고 했죠. 원의 공주가 고려에 왜 들어왔을까요? 예, 당시 이제 왕의 부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원에서는 우리 고려를 뭐라고 부렸냐? 고려를 뭐라고 불렸을까요? 예, 너희들은 우리의 사위야라고 해서 부마국이라고 불렸죠. 부마국. 고려의 공주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고려 왕의 부인으로 이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옵니다. 예, 데리고 들어오게 언제 왔죠. 와서 이제 우리는 이제 당시 왕비가 원나라 공주였다라는 거. 자, 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기의 모습을 찾아낼 수가 있죠. 언제예요? 예, 바로 원간섭기의 모습이죠. 원간섭기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원간섭기 때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시의 특징을 한다면 자주성의 상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마음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고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내정 간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성의 어떤 시련이 겪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 대표적인 게 내정 간섭이 들어간 거죠. 내정 간섭. 그 내정 간섭의 대표적인 기구가 어떤 거예요? 바로 이 정동행중서성. 그쵸? 정동행성이라고 불리는 이 정동행중서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정동행성이 대표적인 어떤 내정 간섭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 결혼도감을 통해 공녀가 징발되었다. 맞습니다. 결혼도감. 결혼도감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바로 이 결혼도감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공녀가 징발돼요. 어디로요? 원으로요. 여기서 이제 잘된 케이스도 있고 잘 못된 케이스도 있어요. 대부분은 다 어떻게 그냐면 원나라 귀족들이 다 뭐 노비로 들어가거나 뭐 그런 모습들이 그런 대우들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잘된 케이스는 뭐예요? 당시 이제 원의 황제의 부인이 됐죠. 그래서 황후 자리까지 올라갔던 기황후가 이 공녀로 가서 징발되어서 아주 매우 잘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공녀가 징발되니까 이때는 이제 처녀들을 주로 잡아갔거든요. 결혼 안 한 처녀들을 잡아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 때문에 뭐가 많이 유행을 하게 될까요? 조혼이라는 게 유행이 돼요. 조혼. 그러니까 일찍 결혼시켜버리는 거예요. 13살, 14살 아직까지 10대 그 초반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결혼을 빨리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녀로 징발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유행이 불기도 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유교사관에 입각한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다. 이 조선 중기예요. 조선 중기. 조선 중기가 고려 중기죠. 고려 중기 때 이거 누가 만들었죠? 누가 제작했죠?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김부식. 김부식은 고려 중기 때 문벌귀족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우리 원간석기 때 인물은 대표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자, 3번 변발과 호복. 변발이라고 하는데 이제 몽고식 어떤 그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호복이라고 한다면 이제 몽고식 복장. 이런 것들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바로 이제 몽고풍이라고 하죠. 몽고풍.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한 거 맞습니다. 리을 망이망소가 가혹한 수단에 저항해서 봉기하였다. 이거는 이제 언제죠? 무신 정권 때. 무신 정권기 때 하층민들의 반란이 이 당시에 엄청나게 일어났죠. 뭐 만적의 난, 망이망소의 난, 그다음 김삼이 효심의 난, 전주 관노비의 난. 왜냐? 그 당시에 이제 말 그대로 무신들이 정권을 뒤집어 엎어갖고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또 이의민 같은 또 천민들도 이제 지도층으로 지배 권력층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제 하층민들이 엄청나게 반란을 일으켰고 이 망이망소회 같은 경우는 이제 공주 명학소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가혹한 수탈 이런 것들에 저항을 하는 봉기의 모습들이 무신정권기 때 엄청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신정권기 때 모습이니까 역시 아닙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 몇 번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가겠습니다. 개경이 불타고 왕이 피신했다. 역사 신문 얘기네요. 예. 여기서 또 핵심이 나옵니다. 뭐냐? 지금 개경이 지금 이제 상당히 지금 이제 혼란의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혼란이 됐냐? 자, 왕의 장인이자 외접으로서 권세가 하늘 찌던 땡땡땡이 여기서 끝났어요. 이미. 뭐냐? 왕의 장인이자 외접부. 이게 뭡니까? 장인 어른이면서 외할아버지예요. 왕의 장인인데 외할아버지다. 예. 예종 때요. 이자겸이 누구냐면 이자겸이에요. 지금 인물은 이자겸입니다. 이자겸이 자신의 딸을 예종한테 시집 보내요. 거기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인종이 되죠. 인종에게 자신의 또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그것도 딸을 2명이나. 예. 그럼 이 왕은 이자겸의 손자이면서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외손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자겸이죠. 이자겸이 이게 왕에게 자신의 딸을 보내고 왕의 할아버지면서 장인어른이니까 그 위세가 엄청나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 이자겸에 대한 암살을 시도하려고 했고, 하지만 그 일파했던 척준경이라는 애가 이제 반격했고 난이 시작됐다. 바로 이제 무슨 난이에요? 이자겸의 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26년도 있었죠. 바로 문벌귀족들이 얼만큼 그 위세가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이 별난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하죠. 자,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강화도로 천도하게 된 배경, 이건 언제죠? 무신정권기 때요. 무신정권기 때. 최후정권이죠. 무신정권기 중에서도 최후정권 때 이제 몽고의 침입 때문에 개경에서 어디로요? 강화도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게 언제냐면 1230년도에요. 1230년도에 강화도로 옮겨서 1270년도에 결국 환도하게 되죠. 환도하게 되면서 무신정권이 완전히 붕괴가 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돌아오면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몽고에게 결국은 몽고와 강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원간섭기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감찬이 나성축조를 건의했다? 이건 언제죠? 거란 침입 이후, 거란 3차 침입 이후죠. 3차 침입 이후에 이제 수도 주변에 개경 주변에 나성과 그다음에 이제 저기 도련포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에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자, 3번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모의했다. 이것도 역시 무신정권기 때 모습이죠. 무신정권기 때. 무신정권은 이제 결국 문벌귀족들을 누르고, 그렇죠? 누르고 이제 정권을 차지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이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금의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한 인물에 대해서 조사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신관계를 요구했던 대표적인 문벌귀족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자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자겸, 김부식 그런 인물들을 뭐라 불러요? 개경파라고 부르잖아요. 개경파. 왜냐하면 이 여진족이 북방에서 요나라를 꺾고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를 저기 남쪽으로 보내면서 그냥 그 권력이 그 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지면서 그 힘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려에게 군신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해요. 그때 이제 주도 권력층이었던 이 이자겸이라든가 김부식 같은 사람들은 그 군신관계를 수용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발했던 인물이 대표적으로 묘청이라든가 정치상 같은 인물들이에요. 그 묘청이 바로 이 개경파의 그 군신관계, 여진 군신관계 수용에 반발해서 이제 서경천도 운동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5번 공민왕이 개혁정책 추진한 시기의 국제정세. 이때는 언제냐면요. 공민왕이 개혁정책했던 게 이제 바로 반원 정책이잖아요. 반원 정책 왕권 강화인데 그 반원 정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원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쇠퇴하는 시기였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원나라와 명나라가 교체되는 시기. 고려 말에 요 원명 교체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1번부터 해서 20번까지 한번 또 풀어봤고요. 예, 바로 이어서 2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